세상의 모든 지식.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이 머무는 한 시간,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KBS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이 시간 진행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박희준 교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청취자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첫 순서는요, 이 시간 대한민국으로 출발합니다. 인터넷 검색어에서 상위를 차지한 소식들과 그와 관련된 뉴스를 모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집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첫 번째로 선정된 검색어 중앙대 기숙사인데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화재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네. 이 중앙대 기숙사 건설 현장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오늘 오후 3시경에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관 제2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난 건데, 불은 25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따로 그게 없는 걸로 지금 전해져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군요. 예. 그래도 이 당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등 126명이 대피를 했고요. 특히 계속해서 이 화재 사고가 좀 잇따르면서 많은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울산시 송정동에서도 한 가구점에서 불이 나서 꽤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 차량 17대가 동원됐거든요. 네. 때문에 가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화재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불이 더 커졌던 것 같은데, 계속되는 이 화재 사고, 이것 때문에 많은 그 네티즌들도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계셨고, 예. 한 네티즌은 이참에 이 안전 관련 점검을 한번 전국적으로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주고 계시고, 네. 혹시 이 나라에 무슨 변고라도 생긴 거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최근에 그 화재에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하셨습니다. 좀 더 이상의 안전사고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검색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임오프제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타임오프제라는 게 이제 노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노조 전임자에 대한 노조 일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네. 노사교섭이라든지 고충 처리, 산업안전, 이렇게 좀 노무 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이걸 근무 시간으로 좀 인정하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입장과 노조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합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노조 쪽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예. 기업에서도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완충지대에 있는 이 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서로 있는 것 같은데, 네. 노조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모든 임금 다 지급하는 게 맞다,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주장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티즌들의 반응, 네티즌들의 의견을 좀 보면, 네. 이것도 좀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의견들. 그러니까 이 타임오프제의 어떤 노조 전임자들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월급은 안 주는 게 맞다, 예. 이런 의견들도 있는 반면에, 재벌 총수들은 일 안 하고도 수백억씩 받는데 예. 노조 전임자 월급 좀 주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 아마 최태원 그 회장이라든지 예. 몇몇 그 재벌 총수들이 한 시간도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큰 금액의 임금을 받았던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을 표출하는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까지 이렇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안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네티즌들의 관심을 끈 검색어가 또 있네요. 레바논 대사 교통사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주한 레바논 대사가 예. 오늘 오후 서울 남산 3호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건데요. 예. 오늘 낮 12시 6분쯤이었습니다. 남산 3호 터널 안에서 이 시청 방면으로 가던 이 레바논 대사가 타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앞차에 타고 있던 차량 운전자도 이제 크게 좀 다쳤었고, 예. 특히 이제 뒤에서 들이받은 이 하산 대사, 이 레바논 대사는 혼자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굉장히 큰 사고가 좀 터졌었고, 이 레바논 그 대사 같은 경우, 주한 레바논 대사 같은 경우에 이 사망까지 좀 하게 되면서 많은 그 네티즌들,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대사가 사망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네, 처음 듣는 경우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예. 특히 이 레바논 대사 같은 경우는
과거 지난해 9월이었죠. 이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예.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것까지 같이 이제 좀 관심을 많이 좀 받고 있고요. 한 네티즌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좀 빨리 운전을 하셨는지, 여튼 뭐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란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이영만리 아주 먼 나라에서 이렇게 좀 목숨을 잃게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네티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퇴근길 시청자분들도 운전 아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분 침묵 응원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튀니지전 평가전이 있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응원을 우리 국가대표팀 뭐 잘 아시다시피 붉은 악마 대표적인 서포터스 클럽인데, 네.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로 침묵 응원을 16분 동안 펼친 겁니다. 네.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16분까지 아무런 응원 구호도 외치지 않았던 건데, 이 16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세월호 실종자 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조속히 이 16명이 부모님의 품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의미로 16분 동안 침묵 응원을 한 것인데, 역시 뭐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응원단, 이 서포터즈의 진심이 좀 느껴진다, 이런 의견들, 또 다른 국민들도 역시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주고 계시거든요. 예. 빨리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 실종자들 하루빨리 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진 검색어 비만 인구 21억.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요? 네, 뭐 비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예. 이 비만 및 과체중 인구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21억 명, 전 세계 인구 한 70억 명 정도 되는데, 네. 21억 명이나 된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나온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 워싱턴 대학 건강측정평가연구소에서 낸 연구 보고서인데, 네. 지난 1980년만 해도 8억 7천만 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2.5배 이상 이렇게 급증을 한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느 국가도 지금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느 나라가 좀 비만 인구가 많았나 봤더니 미국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예. 중국과 러시아, 이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이집트, 독일, 파키스탄, 이런 10개 나라의 이 비만 인구 한 절반 정도가 집중된 걸로 나타났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비만이 상당히 좀 사회적 문제긴 하지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길거리 다녀보시면 굉장히 초고도 비만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 세계 차원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는 밝히고 있고요. 예.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남자보다 여성의 비만 문제가 더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또 조사가 됐습니다.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남자 비만이 더 많았고요. 예. 한 네티즌은 내가 저 21억 명 중에 하나라니, 예.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시고, 또 한 네티즌은 아마 또 다른 21억 명 정도는 배를 골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좀 예. 세계 한쪽에서는 이렇게 너무 비만이 문제고, 한쪽에서는 굶는 게 문제고, 이런 점 지적해 주신 분도 계셨고, 또 콜라니,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음식을 만들어 놓고 비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현대의 어떤 식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시간 대한민국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궁금 타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요, 나만의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텃밭 가꾸기에 도전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는 분들, 어떤 어려움이 어떤 부분에서 가지고 계신지 오늘 문자로 궁금증 보내주십시오. 텃밭 가꾸기 전문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9730번으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KBS 인터넷 라디오 콩 게시판에 글 남기셔도 좋습니다. 텃밭 가꾸기에 관한 궁금한 점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사연 채택된 분들께는요,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금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클릭.
네, 지난 27일이었죠.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13 회계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보고를 했는데요. 오늘의 핫클릭은 2013 회계년도 기금운용평가 단장으로 활약하신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신정한 교수님 모시고요. 기금운용에 대한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013 회계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기금운용평가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축해놓은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국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축해놓은 자금이죠. 네. 그래서 이 기금평가라는 것은 이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각 기금에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달라라는 취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네. 그럼 평가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64개 기금이 있는데요. 예. 기금에 따라서 매년 평가가 되는 기금이 있고 경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 기금이 있습니다. 네. 기금 중에 큰 기금, 이제 기금 운용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기금, 그리고 기금 운용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평가를 받고요. 예. 그렇지 않은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경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규모에 따라서 이제 뭐 매년 받는 것도 있고 경년으로 받는 것도 있는데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 기준들도 다양히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있는지요? 기금 운용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되어 있는데요. 예. 정량 평가 계량 점수가 50점, 그리고 정성 평가 점수가 5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평가단에서는 정성 평가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보고 있고요. 정량 평가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로부터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는 점수들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평가위원들도 민간 전문가들이 좀 대거 보강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욱 평가가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44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정성평가, 비계량 평가 부분은 매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나 정량 부분, 수익률 부분, 특히 이제 수익률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경제 전반적인 금리가 낮아지면서 예. 수익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계량 점수는 높아지고, 예. 그리고 계량 점수는 조금 낮아지고 해가지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 뭐 좀 구체적으로 기금 운용이 탁월했던 곳도 있을 거고 미흡했던 곳 혹은 뭐 매우 미흡한 곳이 있을 텐데 어떤 곳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좀 전해주시죠. 예, 뭐 제가 개별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 그러니까 기금 평가가 크게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양호 등급 이상, 그러니까 수미양가에서 우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기금들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하 등급 기금들은 전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2012년도 회계년도에는 아주 미흡에 해당되는 기금이 없었던 반면에 2013년에는 한 개 기금이 아주 미흡 등급에 해당되는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어느 기금인가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그냥 알겠습니다. 예. 특정 기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형 기금과 중형, 소형 기금의 경우 조금씩 평가 점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왔는지요? 전반적으로 대형 기금들의 평가 점수가 좋고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대형 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용 조직이라든지 운용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형 기금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형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 이상의 등급이 많고요. 예. 반면에 소형 기금 같은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소폭 하락한 형태로 나왔는데요. 예. 이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획재정부가 투자 툴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어려운 소형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풀 제도라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3년도 기금운용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예. 일부 아주 미흡에 해당되는 기금이 나오긴 했지만
뭐 내년도에 평가될 때까지 상당 부분 개선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일단 많은 분들이 좀 관심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하기도 했던 국민연금이 탁월의 평가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운용에 있어서 탁월했다고 평가됐는지 궁금하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타기금과는 다르게 예. 상대적으로 고수익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이라든지 네. 또는 뭐 수익이 높은 수익을 수반하는 뭐 대체 투자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수익률 부분이 다른 타기금에 비해서 좋았고요. 예. 그 밖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운용 조직이나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진 편이라요. 네. 여러 가지 정성적인 부분의 점수도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기금 운용의 독립성에 대해서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예. 기금 운용 관련된 투명성이 그래도 많이 제고가 된 상태라요. 네. 외부로부터의 압력, 기금 운용과 관련된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립성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시는군요. 예, 독립성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은 상당 부분 확보됐고요. 예. 단지 이 내부 통제 시스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금들을 좀 들여다보면은 금융 상품에만 너무 집중 투자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기금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운영 기법 개발해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금들이 이제 대부분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기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금은 대부분 사업을 위한 대기성 자금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성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단지 이제 기금에 따라서는 국민연금 기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방사선 폐기물 기금이라든지 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기금들이 몇 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 이외에도 여러 예. 가지 실물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미 국민연금 기금 등 연금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그 기금 성격에 따라서 실물 상품에도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기금 운영 평가가 나왔는데 그럼 이 평가서를 활용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우수기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이 수여가 되고요. 예. 그리고 평가 결과가 상위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비가 0.5% 증액이 되고 예. 반면에 하위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0.5% 기금 운용비가 감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평가단이 향후에 예. 정밀 실사를 수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금 운영을 직접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기금이 운영됐으면 하고 보시는지요? 예, 이 기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축해놓은 자금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재원이 대부분이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요. 그래서 예.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 예. 위험 관리의 핵심은 역시 각 기금이 예. 투명성을 최대한 제고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통제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요? 내부 통제 시스템의 핵심은 이게 투자에 대한 기금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소수의 전문 인력에게 집중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통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네. 의사결정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 의해서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투명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평가를 하시면서 기금들을 평가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이 뭐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기금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64개 기금 매년 조금씩 숫자는 달라지지만 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각 기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평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기금 평가를 하면서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지만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기금들 중에 압도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도 다른 기금들에 적용하는 이제 평가 기준을 가지고 국민연금 기금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연금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미치는 여러 가지 복지 측면에서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 기금 정도면 조금 더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 평가단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3 회계년도 기금운용 평가 단장이신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신성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여야가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오늘 오후 실무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표하고 오늘 저녁에 국조특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됩니다. 사전투표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특정 기간을 지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환자들의 손발이 결박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오후 전남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를 찾은 병원 직원들에게 병원 측이 환자들의 손발을 묶어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며 단순한 방화 사건이 아닌 병원 측의 살인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상층 방어 체계인 사드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960년대 간첩으로 조작돼 옥살이를 했던 어부 고 최만춘 씨 등이 낸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가 없는 자백을 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 쏟아진 우박으로 11개 시군 지역에서 1,5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별 피해는 경남에서 밀양이 300여 헥타르로 가장 피해가 컸고 합천 거창 순으로 피해를 봤으며 경북에서는 포항 280여 헥타르를 비롯해 안동과 의성, 청송 등지에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8일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확인되자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KBS 이사회가 길환영 사장 해임 재청안 표결을 또다시 연기하자 KBS 양대 노조는 오늘 새벽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자협회의 제작 거부에 이어 양대 노조가 공동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뉴스뿐 아니라 드라마 촬영 등 방송 전반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이번 시간은 궁금타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텃밭 가꾸기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상추도 좀 재배해서 먹어보고 싶고요. 토마토도 재배해서 먹어보고 싶기는 한데 마음처럼 쉽지 않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서울농업기술센터의 권혁현 도시농업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도시에 살면서 농사 짓고 싶다, 나만의 텃밭 갖고 싶다 하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도 도시농업이 붐이 일어나서 예. 텃밭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한 12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구 수로는 한 40만 가구가 되는데 예.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체험 학습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고,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여가 선용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 단위로서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내 손으로 가꾼 채소를 직접 먹일 수 있는, 네. 그래서 참여하는 시민이 있고, 그 다음에 기농이나 기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우리 참여하는 도시농업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자투리 텃밭을 조성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유휴 공간인 옥상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예.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민영 개인이 텃밭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에서 학교하는 학교 텃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유형의 이제 텃밭들이 있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유기농이나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먹을 것은 내 스스로 좀 농사를 지어서 해결하겠다,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만의 텃밭을 가꾸고 싶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면 네.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텃밭 농사를 처음에 하려면은 예.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죠. 땅이 예. 있어야 되는데 땅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심에서는 땅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이 다양한 상자들이 지금 공급되고 있어요. 네. 이 상자를 구입해 가지고 하거나, 그다음에 굳이 꼭 돈을 들여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 재활용품 이걸 활용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가면은 지금 현재 주말 농장이라든가 예. 텃밭이라든가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통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지금 봄작물 같은 경우 시기가 다소 늦었어요. 늦었군요. 예. 좀 일찍 모실 걸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예. 준비해야 될 게, 그다음으로는 이제 농자재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작물을 가꾸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거름입니다. 그런데 거름은 냄새가 일단 안 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잘 부숙된 이제 퇴비를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심고 싶어 하는 취향이 다 다릅니다. 각자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종을나 씨앗을 본인 취향에 맞는 모종을 구입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밀양 요소란 게 있어요. 예. 밀양 요소가 있는데, 이 붕소라든가 석회 같은 경우는 이걸 안 주게 되면은 채소가 생육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반드시 이 밀양 요소를 꼭 구입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친환경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예. 벌레들이 생기고 이랬는데 친환경 방제제도 꼭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농기구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농기구는 지금 삽이라든가 갱이라든가 레이커라든가 호미, 예. 그다음에 모종삽, 물뿌리개, 이런 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조금 늦었다 하시는 분들 다음을 기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번 텃밭을 어느 정도 이제 키우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형 ఠ밭에서 보통 일구는 과일, 채소, 아까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주로 가꾸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우리가 재배하는 채소는 주로 쌈용, 쌈으로 쌈 싸먹는, 예.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추, 치커리 그다음에 요즘 많이 드시는. 예. 치커리는 지금 현재 예. 엔다이브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예. 치커리 식물이 따로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군요. 예. 그리고 그다음 아욱 같은 경우는 국 끓이면 참 맛있습니다. 시원하죠. 예. 그다음에 쑥갓, 그다음에 열매로 이용하는 게 이제 고추, 도마도, 가지. 방울도마도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방울도마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소 늦었지만은 이 씨앗을 뿌려도 가능한 것들은 예. 상추, 쑥갓, 아욱
열무, 예. 뭐 열무 같은 경우는 원래 열흘 만에 수확한다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 걸리지만은 열흘 만에 수확한다 해서 그래서 열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언제든지 심을 수 있는 게 들깨가 있습니다. 예, 들깨 우리 식물에 들자가 붙으면은 예. 야생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들깨라든가 뭐 들국화, 들장 이런 것들이 다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들깨 같은 경우는 장마기에도 다른 작물은 다 잘 죽어도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안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심으면 되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들자 들어가는 거 재배하시면은 좀 쉽게 재배를 할 수 지금 있겠네요. 그래서 뭐 채소로는 실제 들깨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런 거 심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모종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밖에 이제 시중에 나가면 모종 판매하는 데 가면은 고추, 도마도, 가지 이런 걸 모종을 구입해서 심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여름 지금 일찍 심은 거는 상추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커가 지금 현재 수확하고 있지만 지금 심으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심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조금 우리가 지금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과일하고 채소를 좀 얘기하셨는데 지금 채소 이제 제가 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하고 과일하고 구별하는 거. 그 1년생 초본에서 자라는 그 열매가 달리는 거는 뭐 오이, 참외, 수박 이런 거 크지만은 이건 채소입니다. 아, 수박이 채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단연생에 나무에 달리는 거는 이거를 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복숭아는 이거는 엄연히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채소하고 과일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텃밭에서 가꿀 수 있는 게 굉장히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작물이 좀 있죠? 예, 그렇죠. 어떤 걸 주로 좀 선호하시는지요? 그래서 잎채소, 우리가 잎을 먹는 채소는 아까 말씀하시는 쌈 싸먹는 쌈 싸먹는 상추, 아까 엔다이브, 오크립, 그다음에 청경채, 겨자채, 뭐 치콘, 생채, 뭐 일당기, 취나물, 시금치, 쑥갓, 깻잎, 양배추,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열매로 따먹는 거는 뭐 가지, 고추, 도마도, 호박, 단고추, 뭐 피망 이런 거. 그다음에 잎줄기, 잎하고 줄기를 요런 먹는 게 이제 샐러리 같은 향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스파라거스, 모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줄기 채소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또 잘못 부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감자를 뿌리라 그랬는데 감자는 엄연히 덩이 줄기입니다. 덩이 줄기, 감자, 그 다음에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이 줄기 채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먹는 거는 무, 당근, 우엉, 뭐 연근, 뭐 고구마, 도라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작물 해가지고 드시려면은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도심에서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 좀 키우기 좋은 작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뭐 좁은 공간이라 하면은 그 식물이 일단 키가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키가 작아야 되고 이 수관 폭이 좁아야 되는 이런 이제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 해도 햇빛이 하루에 4시간 이상 들어야 됩니다. 4시간 이상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간혹 보면 어르신들이 옛날 아파트에 살 때는 채소가 잘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파트를 이사하고 나서 채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유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베란다에서 지금 텃밭 가꾸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유리가 지금 현재는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이 작물이 심으면 웃자란다 그러죠. 키만 쭉쭉 아주 연하게 그런 상태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좁은 공간이지만 일단은 물주기가 또 편리하고 그 다음에 배수가 잘 돼야죠. 만약 실내 공간 같은 게 배수 안 돼 버리면 여름철 뭐 곰팡이 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좁은 공간이지만 강한 햇빛은 안 됩니다. 너무 강한 햇빛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잘 시켜줘 가지고 통풍이 좀 잘 되게 이런 공간.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면은 좁은 공간에는 그 가는 햇빛이 일단은 그 비치는 시간이 작다고 일조 시간이 작다고 봐서
그때 약한 강에 좋아하는 거 뭐 미나리라든가 미나리, 예, 참나물, 그다음에 돌나물 이런 것들도 뭐 작게 자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백 채소라 그래서 줄기를 이렇게 그 우리가 먹는 게 파 같은 경우는 공간이 아주 적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부추, 우리 그 몸에 좋다는 부추. 그다음에 그 아스파라가스 이런 것들은 그 줄기를 이렇게 먹고 연한 채로 먹는 게 아주 그 먹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또 좁은 공간에 그래서 최근에는 벽걸이용 그 화분이 개발된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벽걸이다가 우리 화분에도 심어가지고 채소를 심어가지고 벽에다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벽에 걸어서 키우는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은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고사리 같은 것도 좋죠. 고사리. 고사리.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면서 맛을 느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또 좋아하는 그 식충식물 있죠. 식충식물도 뭐 가꾸면은 그 어린이들 참 학습 효과도 되고 실제로 벌레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녹아 가지고 식물이 그걸 먹고 자라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벽에서 이제 걸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좁은 공간에서 키우기 좋은 작물 알아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상추 재배하시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상추는 이렇게 자주 따져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상추 자주 따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상추를 키우다 보면은 아까워서 못 따가지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그 아까 쌈채소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언제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따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끼다 보면은 꽃대라고 아시죠? 꽃이 이렇게 마디가 쭉 길게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잎이 작아지면서 꽃이 펴버린다고요. 그러면 상추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상추를 씹어들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래서 씨를 안 생기게 꽃대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잎을 아끼지 말고 자주 따 드셔야 되는군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죠. 온도가 더 높으면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따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심어놓은 거를 다 못 드신다고. 그래서 이웃에 좀 나눠주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웃 간에도 이 정도 쌓고 이게 참 좋은 해결 방법 가르쳐 주시네요. 나누어 먹어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방울토마토 좀 잘 키우는 방법 일러주시죠. 토마토는 이제 이걸 일반 시민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심어놓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방치. 그냥 크는 대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 넝쿨이 돼가지고 넝쿨이 우거져가지고 이 뭐 격가지에서도 막 달리고 이러다 보면 익지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겨순 따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꼭 알으셔야 돼요. 겨순은 이제 원줄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잎이 이렇게 본잎이 나오죠. 그 사이 나오는 거 겨순입니다. 그것만 손으로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대가 쭉 똑바로 자랍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나서는 한 마디, 두 마디 내지 세 마디 건너서는 꼭 또 토마토가 달립니다. 또 그다음에 두 마디 내지 세 마디 건너 또 달리고 언제까지 달리느냐? 온도만 한 25도에서 30도만 맞춰주면 계속 달립니다. 뭐 많이 오랫동안 키운 지는 한 10년 가까이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들은 다른 거는 못해도 토마토는 겨순을 꼭 따주라는 거. 본엽 사이에 나온 거 무조건 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키우고 그다음에 토마토가 또 뭐가 있냐면은 토마토는 심으실 때 뭐를 해야 되냐면은 밀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회를 말씀드렸는데 석회를 안 주게 되면 토마토가 잘 달렸어요. 그런데 보면은 토마토 가장자리 배꼽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꽃자리 부분이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기껏 캐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작물을 잘 키우려면 역시 거름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토마토 줄기가 실제로 뭐 이 엄지손가락 이상 처음부터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로만 자라면은 정상적인 가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거름을 많이 주면 이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우리 발목만큼 자라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토마토가 달렸을 때 전부
공동화라 그럽니다. 예. 이제 토마토는 표면이 매끄리해야 됩니다. 우리 사과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두 개가 붙어보는 거 보셨죠? 예. 두 개가 붙어버리고 울퉁불퉁하게 각이지는 거 그런 걸 행으로 딱 잘라보면은 거기는 중간에 젤리 물질이 다 비었습니다. 네. 예, 공동화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토마토는 너무 욕심을 내지 그런 많이 주면은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이제 석회를 예.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석회는 그 3.3 평방미터 그러니까 여기에 한 0.5kg 500g을 꼭 주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꼭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고추 키우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예. 고추 키워갖고 따가지고 이제 쌈장에도 찍어 드시는 분들 많은데 고추가 근데 좀 자라면 고추대라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하는 게 좋습니까? 예, 고추는 뭐 심고 나서 할착되면은 예. 할착이라는 건 바로 뿌리가 예. 흙 냄새를 맡았을 때 그때 이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뿌리가 흙 냄새를 예, 맡았을 그러니까 때. 정상적으로 뿌리가 옮겨 심었을 때 예. 밭에 가가지고 뿌리가 내리는 거, 예, 새 뿌리가 나올 때 예. 그때 이제 그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고추는 원래 이 고온성 작물입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고추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첫서리, 예. 그러니까 늦서리가 끝나고 나서 한 5월 10일경에 예. 저희들이 심으라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남들이 심는다고 막 빨리 심으면은 고추 많이 딸까 싶어가지고 일찍 예. 갖다 심어요. 예. 뭐 4월 달에 고추가를 막 심어요. 4월 5일이 식목일이지만 4월 5일 그때 심는데 그렇게 심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한 5월 10일이 지나서 심는데 고온성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심은 거는 만약에 저온 피해, 냉해를 받으면은 고추가 안 자라게 됩니다. 예. 안 자라기 때문에 하여튼 고추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온도가 충분히 올라갔을 때 예. 고추는 원래 이게 열대 아메리카 원산이기 때문에 낮에는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그도가 돼야 잘 자랍니다. 예. 그리고 고추도 이 예. 꽃이 잘 피는 온도가 있습니다. 뭐 옛날 어른들은 찬바람이 날 때 이제 예. 고추꽃이 잘 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온도가 몇 도냐? 18도에서 22도 그 사이에 돼야 고추가 잘 핍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추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고추 한 포기가 꽃이 얼마쯤 피냐 하면은 한 600개에서 한 1200개 이 정도 핍니다. 예. 한 포기가. 예. 그렇게 많이 피는데 우리가 고추를 수확하는 거는 불과 한 70개 정도 수확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렇게인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고온이 되면은 온도가 한 30, 한 2, 3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예. 고추가 꽃이 막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고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고추를 키워야 되겠군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유기농 농사 짓는데 예. 참 농약 안 쓰고 농사 짓기 힘들다. 예. 벌레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 그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근데 이 작물을 재배를 하다 보면은 이 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예. 벌레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 뭐 텃밭에 나갈 것을 운영하신 분은 손으로 가서 잡아줘도 됩니다. 예. 손으로 잡아주는데 뭐 작은 벌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벌레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응애라든가 진딧물 이런 것들은 잡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친환경 자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미생물제라 그래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하는 농자재. 그다음에 식물에서 하는 추출물 해가지고 하는 약재 이런 것들이 시중에 여러 가지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농약을 쓰지 않고서 그런 것들을 쓰면은 유기농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팀장님 이번에는 거리로 한번 나가서요. 예.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예. 텃밭 가꾸기에 대한 궁금증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주말 농장은 그래도 다른 식물이 다른 주변에서도 해갖고 그늘이 조금 생겨는데 옥상에서는 전혀 그늘이 안 생기니까 너무 햇빛에 그을러서 타서 죽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위에서 물으니까 검은 차양막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덮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차양막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공간이 없어도 활용할 수는 있는데 그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공간이 적은데 어떻게 키우고 어떤 작물을 키우면은
유혹하게 키울 수 있나. 사과개짝이나 연기 같은 데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데 키우는 게 어떤가. 나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우나 궁금하네요. 아니 옥상에다가 상추 같은 거 심어서 먹어도 되는 건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더라고. 서울에 오염되고 그냥 매연이 많아가지고 찜찜해져. 화분가게 가면 흙이 있어요. 그게 그런 거 뿌려주면 잘 크던데.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지 모르죠. 뭐 우리야.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가서 뭐 하초 같은 거 그런 거름 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만한 거 있어요. 2,000원짜리. 그거 갖다가 뿌려줘요.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거름. 예, 거리 시민들 역시 이제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몇 개는 또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차양망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초 거름과 텃밭용 거름이 같은지 다른지 이것도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네.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그 옥상에 먼저 질문하신 분이 옥상에서 차광망을 예. 했을 때, 근데 우리 식물은 그 햇빛을 봐야 잘 자랍니다. 예. 예, 물론 그렇지만 너무 고강도 한여름 햇빛 같은 경우는 식물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특히 옥상 같은 경우가 그게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옥상을 작물을 심었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옥상에 여름에 예. 물 주는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물 주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걸 하시고 한여름에 완전 8월달 이 경우 외에는 예. 그대로 햇빛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여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한 뭐 10만에서 12만 룩스라고 이래 얘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차광망 중에서도 투광이 한 50% 정도 되는 게 예. 있습니다. 그걸 쳐주면은 그 예.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사과개짝을 했는데 잘 안 자란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과개짝에 잘 자랍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문제는 뭐냐? 물론 환경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예. 사과개짝에 흙을 잘 넣어야 됩니다. 예. 흙이 이런 뭐 상자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흙을 배수가 안 되면 물 빠짐이 안 되면은 작물이 안 자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한 21% 이래 되지만은 예. 그러지만은 이 식물이 잘 자라면 뿌리도 한 14, 5% 이 정도 돼야 잘 자랍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진흙 같은 경우에 안 됩니다. 그게 네. 문제입니다. 네. 팀장님, 이번에는 이제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이제 샵 9730으로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 몇 개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5596번님 주신 문자입니다. 작년에 베란다 화분에 오이를 심어 딸이 꽤 큰 오이를 3개나 따먹었습니다. 올해도 오이 2포기를 심어 잘 크고 있는데 암꽃이 먼저 피고 수꽃이 없을 때 수분은 어떻게 시키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하셨어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예. 이거 근데 이제 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오이는 우리가 마디 오이라 그러죠. 마디 오이라 그러는데 마디마다 꽃이 핍니다. 마디마다 꽃이 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냥 놔둬도 혼자 수정을 안 시켜도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위 결과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는 이분은 뭐 3개나 땄다는데 3개 따는 게 아니라 오이는 한 포기 심으면은 일반 텃밭에도 한 20개 정도 이상 땁니다. 그래서 오이는 이 수분 안 해줘도 되는 반면에 호박을 했을 경우는 꼭 반드시 수분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궁금증 풀어봤는데 이쯤 되면 뭐 텃밭 가꾸기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나오시죠? 네. 지금까지 서울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권혁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된 문자 사연 가운데 3분 선정해서요. 문화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세상의 모든 지식 홈페이지 당첨자 안내란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짐 브릭스만의 피아노 연주로 듣는 땡스기빙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